자, 116페이지 8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1. 개공이 매매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당연히 그 거래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검인 신청 의무는 폐지된 의무입니다. 언제 폐지되냐면 2006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 2006년도에 뭐가 만들어지면서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뭐를 하지 않냐면 신고하면 검인은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인 신청 의무 자체가 폐지됐고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예, 9가지 있잖아요. 근데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뭐 당연히 두고 있지 않죠. 검인계약서 우리 법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2번이 답이고요. 3.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계약서는 유일하게 무슨 서식이 없어요? 표준 서식이 없는 거죠. 서면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표준 서식은 없지만 뭐는 써야 돼요? 서면으로 쓰기는 해야 되겠죠. 예, 표준 서식이 없을 뿐인 거지. 4.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너무 센 것 같지요. 5. 개공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만 신고하냐면 매매와 공급 계약만 신고하죠. 그죠? 자,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하고요? 매매하고 공급 계약, 공급 계약만 신고하죠. 교환 계약은 무슨 의무가 없어요.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고. 89. 개공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1.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 매매라고 하면 뭐가 이전되어지는 원인계약이죠?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원인계약이니까 어떤 권리가 이전되어지는지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라고 제목에다가 쓰든가, 아니면 제목에다가 계약서라고 썼으면 내용에다가 이 계약서는 뭐를 이전하는 합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다라고 쓰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1번 맞고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 거래계약서만 몇 년 보존해요? 5년. 그리고 이제 확인설명서하고 전속중개계약서는 각각 3년만 보존하고요. 3번. 개공갑은 소공으로서 공인중개사 갑이네요. 소공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러니까 거짓 기재 이중 작성하면 우리 개공은 상취, 개공이면 상취고 소공이면 자격정지. 그런데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거 틀렸네요. 과태료 없고요. 이제 자격정지 6개월짜리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맞는 표현이죠. 소공이 소공 신분으로서 과태료를 받는 일은 딱 하나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연수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이제 그 500만 원 과태료 받는, 그게 유일하죠. 4.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사무소 등록 인장을 날인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려고 이제 분사무소도 인장을 등록하니까. 5. 개공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맨 끝에다가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요거 위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취,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 작성하면 상취,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될 수 있죠. 90.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무 중 틀린 것은 1. 표준서식 사용의 의무 이랬는데 표준서식 있어요? 없죠. 1번이 틀렸고요. 2. 개공의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우리 개공한테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딱 2가지에만 있는데 뭐하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2번 맞죠? 3.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의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이것도 맞고요. 4. 개공 및 소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짓 기재 이중 작성 금지의 의무. 이거 있죠? 요거 화살표 한 번만 옆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개공일 때 제재와 소공일 때 제재가 아까 다르다 그랬죠? 네, 그러면 개공일 때는 뭐, 소공일 때는 뭐. 개공일 때는 상취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예. 이 별 2개. 예. 그 다음에 소공이면 자격 정지인데 이때 개월 수는 6개월 기준이죠. 좀 세게 가는 거고요. 5번 거래계약서 보존의 의무 있어요? 그런 거? 예. 91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얘가 계약서 쓸 수 있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공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개공만 하면 안 되고 소공도 같이 해야 되겠죠.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공에 의하여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려보낸 사람이 책임자가 있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죠. 3.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아까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보여드릴 때 8번 우리 전체 채색 한번 했던 게 바로 뭐예요? 확인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 교부일자. 그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락하면 업무정지예요. 이런 거. 4. 개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우리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및 날인은 어떤 뜻이에요? 2개 다 하는 거. 2개 다 하는데 하나만 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안 했다. 이러면 업무정지. 둘 다 안 해도 업무정지. 하나만 안 해도 업무정지고요. 5번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서식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뭐 같은 말로 국토부령 또 같은 말로 시행규칙 같은 말이죠. 국토부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식은 다 시행규칙 뭐 혹은 국토부령 같은 말입니다. 92.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정답은 3번에 있는 예정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격은 어디에 확인설명서까지만 기재되고 거래계약서에서는 예정가라는 말 붙이면 안 되겠죠. 나머지 맞죠? 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예정가가 들어가요? 전속중개계약서에 들어가죠. 중개계약은 아직 거래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니까. 93. 각종 보존 서류 연결이 틀린 거. 전속중개계약서 3년의 원본 맞아요? 예, 그 원본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왜 원본을 보존하죠? 이거는 개공이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계약서 5년의 원본이 있는데 원본 틀렸네요. 4번. 원본은 누구 주고요? 당사자. 그래서 매도는 뭐 할 때 필요하고 매수는 뭐 할 때 필요해? 계약서 원본이. 매수는 등기할 때. 그 다음에 매도는 이제 양도신고 같은 거 할 때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정작 필요하고 개공은 4번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3.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경매 관련인데 이건 5년에 4번을 보존하는 게 맞고요. 경매 관련이면 무조건 다 5년이에요. 4번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3년에 4번. 이것도 맞고 5번의 사건 카드 이것도 경매 관련이니까 5년의 원본인데 거기다 원본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요거 왜 원본 보존한다 그랬을까요? 응?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왜 원본을 보존한다 그랬죠? 응? 사건 카드를 왜 원본을 보존해요? 이거 누구 주려고 만든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위민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만드는 거야? 응? 보려고. 손님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그러니까 손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고객 카드니까 이거 누구 주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본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건 원본 보존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본 보존이 전속중개계약서랑 사건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자, 94번 문제. 의뢰인 혹은 의민에게 교부하는 서류들인데 쌍방 교부하는 서류를 고르해야 되겠거든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일방이면 일방, 쌍방이면 쌍방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기업 거래계약서 쌍방, 니은 일반중개계약서 일방, 디귿 업무보증관계증서 4번 예, 그 디귿번에다 별표 하나만 할게요. 업무보증관계증서는 반드시 쌍방에게 줘야 돼. 내 손님한테만 주면 안 돼요. 상대방 손님한테도 당연히 줘야 되고. 니을번 확인설명서 쌍방, 미음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 요거 일방 맞는데 왜 일방? 왜 한 사람만 있지? 응? 경매 물건은 강제 집행 당하는 거니까 매도가 없어, 매수가 없어. 매도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매수, 즉 입찰할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방한테만 교부. 비읍번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도 일방. 근데 요거 비읍번은 중개대상물 영수증은 없어요. 중개대상물 영수증은 없다고. 근데 매수신청 대리 파트만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중개보수 영수증은 왜 없어? 그 중개보수 영수증이 왜 없다 그랬죠? 이 서식은 없는데 이게 왜 없냐면 중개보수를 어디다가 적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서 안 적어주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주잖아요. 확인설명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이게 예 대권금세 실수 수가 뭐야? 중개보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재해주고 또 이거를 3년을 보존하니까 영수증을 따로 만들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 95번 갑니다. 95번.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서는 법정된 양식은 없으나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같은 서식은 법정된 건 없지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서면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한 다음 반드시 개공과 소공이 서명 민날인할 것을 요한다라고 했는데 1번은 틀렸네요. 자, 뭐가 틀렸나요? 반드시 개공과 소공하면 틀리는 거죠. 소공 앞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이라는 수식어 꼭 붙어야 됩니다. 2번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세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쌍방이 각각 일부씩 교부하고 일부는 개공이 원본으로 보존한다. 2번도 뭐가 틀렸냐면 우리가 원본으로 세부까지 생산할 필요는 없고 두부만 만들고요. 원본으로는 두부. 그 다음에 우리 개공이 갖고 있는 건 4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3. 법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닌지라 원인 계약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근데 이걸 빠뜨렸으면 업무 정지를 받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틀렸어요. 효력은 당연히 있고 효력은 심지어 계약서 안 써도 있어요. 그럼요. 효력은 있지. 계약서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거래계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 의사가 합치된 때부터 발생하는 거지. 계약서를 썼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4.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틀렸죠. 왜? 확인설명서 4번 서식 임목이잖아. 임목 전용이니까. 일단 거기까지가 틀렸고 따라서 교부일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되고 기재해야 됩니다. 5번 매매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대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자, 우리는 누구랑? 실소유자랑. 왜 그런다 그랬어요?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소유자가 뭐니까? 실소유자니까. 네. 그러니까 얘만 처분의 권능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소유자밖에 없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권능은 소유자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처분권이 없다는 얘기죠. 예하고 계약하면 안 되고. 96.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이를 거래 당사자, 즉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맞죠. 2.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그게 9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사항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대개 뭘로 많이 정한다 그랬어요? 시행령, 같은 말로 시행령 같은 말로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2번도 맞고 빠지면 업무정지 먹는다 그랬고 3.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과 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모든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200명이 있다고 쳐봐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걔네들은 뭐 하려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 의미가 뭐예요?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으로 서명 및 날인해 우리는?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서명 및 날인하는 건데 일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업무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합니다. 4. 거래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아니 되지요? 예. 5.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어요? 네.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권장할 수 있다 옆에다가 권장하고 있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하고 있다. 실제 권장하고 있다. OX, X. 할 수 있지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할 수 있지만 하고 있지 않냐면 하려고 보니까 거래계약의 유형이 워낙 많아. 다양해서 이걸 표준화시킬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뭐 가령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폼 자체를 좀 정형화시켜서 만들 수 있겠죠.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거래계약이라는 게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시킨다는 건 어렵고요. 97.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2.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소공도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이 경우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고 소공도 같이. 3. 거래계약서에는 국장이 정하는 표준 소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그랬고요. 3.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4번이 맞았죠? 예. 5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1년 1천. 1년 1천은 너무 세고요. 개공이면 상취 정도가 적당하지요. 98. 중개 완성 이후 개공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 확인설명서를 표준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하는 거 맞아요? 예. 이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보존해야 된다. 얘도 맞고 3.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보증기관, 그 소재지, 보증기관 등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면 이런 거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4번을 교부하거나 뭐를 제공해야 돼요?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3번 문항 옆으로 끝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요거 위반하면 제재 중요한데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제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우리 100만 원 과태료 암기 코드가 뭐죠? 휴게설사 2반 표반인데 설이 뭐냐면 요거 손해배상 설명 안 했을 때 손해배상 설명 안 하면 100만 원인데 요 3번 문항이 바로 이 손해배상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물건의 종류에 따라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대. 그럼 일단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의 종류에 따라 신고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 건축물 뭐 이런 거 이제 뭐 매매했으면 신고하잖아. 근데 임목 같은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는 신고하지 않는단 말이야.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5.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에 그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아까 제가 중개보수 영수증은 따로 없다 그랬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한다라고 했는데 영수증 서식이 없으니까 무슨 의무도 당연히 없겠어요. 보존의 의무도 당연히 없죠. 대신 우리는 뭐를 보존할 거예요? 확인 설명서가 영수증 대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질문하시는데, 손님이 영수증을 원하면 작성해 주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안 돼? 아니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게 서식이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보존 의무 같은 것도 없고 꼭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99번은 거래계약서와 별지서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개공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민날인하는 거 맞아요? 네, 이 확인설명서도 역시 서명 민날인하는 거 맞고. 3.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민날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들도 뭐 또는 뭐 하는 난이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한 난이 있습니다. 5.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공 없이 했다는 얘기지. 개공 없이 했을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같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누가 없을 때는요. 개공이 없으면 누가? 당사자가 당연히 직접 하는 게 맞죠. 예.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는 거냐고. 네. 다만 제출은 1인이 할 거고요. 자, 챕터 5장으로 갈게요. 중개업 3죠. 예, 이쪽에서도 6개에서 많이 나오면 7개까지도 출제 가능하네요. 특히 이제 이쪽 파트에서 중개 보수가 매년 2문제 출제되고 금지행위 역시 2개. 그 2개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중개 보수랑 금지행위.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손해배상 파트 뭐 이런 쪽에서 하나씩은 늘 나오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1번 그 121페이지 1번 제목의 기본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 윤리에서는 단연 그 비밀 준수 의무라는 게 좀 중요해요.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 거기다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밑에 이제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 파트도 이제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손해배상은 넓게 보면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으로 나눠지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해요? 무과실 책임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언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죠? 첫째는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나 두 번째는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 뭐 사무소 쓸데없이 빌려줬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개공의 종별에 따라서 보증 설정하는 금액이 좀 다 다르죠. 근데 거기서 우리 분사무소 얼마? 1억. 그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1,000만 원. 그 두 개 다 채색하시고 그거 별표도 좀 해주실게요. 그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122페이지 오시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신고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출제가 잘 되는 거는 세 번째 줄에 보면 보증 변경이라는 말 나올 때 방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언제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간 만료 이것도 좀 잘 나오는데 기간 만료에 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만료일 전일, 만료일 이길 다 X고 그냥 언제까지? 만료일까지가 맞아요. 3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이제 그 제목에다가 가로를 하나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건 의무제도예요? 아니면 권고제도예요? 예, 권고제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권고할 수 있다. 예. 이쪽에 이제 맨 마지막 박스에 보면 예치명의자 7개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암기 코드로 이렇게 좀 동그라미만 좀 잡아 놓을게요. 예치명의자 7개가 뭐 있어요? 공개, 채전, 은보신. 앞쪽만 쭉 동그라미 치시면 공개, 채전, 은보신. 거기서 중요한 애는 개공이죠, 개공. 예, 개공이 이제 그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뭐 그런 얘기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보수는 4번에 보면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고 그런데 산출 기준이 주택과 주택외가 완전히 다르지요. 주택은 뭘로 받지요? 시도조례. 주택외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하는데 거기 그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올 때 채색 한번 하죠.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0.5가 최고 한도고 임대차는 0.4가 최대 한도.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85제곱미터 초간 오피스텔이랑 그 외에 뭐 공장, 상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 0.9. 그러니까 요율 3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 이쪽에서 무조건 0.5, 0.4, 0.9 뭐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 하단 3번 박스에 보면 이제 우리 보수 계산할 때 전세는 전세금에다가 요율만 붙이면 되고 월세가 좀 중요한데 월세가 있을 때는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일 때와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가 좀 다르죠. 이하 아니고 미만일 때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으로 가고 환산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으로 가는 뭐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강의실에 에어컨 리모컨 있나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갖고 있나? 그래요? 네. 에어컨을 끈 것 같기도 하고 킨 것 같기도 하고 켜져 있어요? 네. 되게 약하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운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 켜주나요? 네. 그래요? 누가 켜줘요? 여기 저 밖에서? 그 에어컨을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쪽에서 갖고 있구나. 여기서 갖고 있으면 쌈나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은 막 쌈나고 그러는데 그래요?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거 아닌가? 얘기했어요? 네, 좀 켜달라고 그러세요. 조금 더운 것 같아. 조금 추우신 분들은 옷을 좀 입으세요. 네, 조금 추우신 분들은. 1번이요. 1번. 개공은 물론 소공,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공 포함해서 싹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개업공인중개사 등. 자, 1번은 누구한테만? 개공한테만, 게시물. 2번의 이중 등록 이것도 개공한테만. 3번의 인장 등록은 개공과 소공에게. 개공과 소공에게. 그다음에 4번의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는 개공과 소공에게, 개공과 소공에게 이렇게 이제 부담되어지는 의무죠. 5번의 비밀준수 의무는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이렇게 적용되죠. 5번 답이죠. 자, 2번 개공의 의무 중 내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라고 했는데 여기 2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인데요. 왜 정답이 2번이냐면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가로 하나만 좀 열어봐 주시고 얘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일한 명문의 의무가 아닌 비명문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같은 말로 판례상 의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가 인정하는 의무다 이거죠.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 그러니까 뭐는 없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이런 의무죠. 나머지는 다 규정이 있어요. 뭐 가령 1번의 품위 유지 의무는 29조에 개공하고 소공이 품위 유지해라 이런 의무 있고, 3번에 이제 확인 설명서는 25조에 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우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규정이 있고, 5번에 주요 서류 보존의 의무, 뭐 가령 뭐 전속중개계약서 보존해라, 확인설명서 보존해라, 이거 다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2번만 뭐가 없는, 규정이 없는 그런 비명문의 의무다. 알고 계시면 되고, 3번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들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 그 5개 다 형벌이 떨어지거든요. 징역형, 벌금형, 형벌이 떨어지는데 3번만 업무상 비밀 누설죄 이렇게 되어 있죠. 얘만 소위 말해서 그 반의사 불벌죄에 들어가요.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라면 어떤 의미예요, 얘가? 반대 의사가 있으면, 그죠? 반대 의사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는, 처벌할 수 없는 뭐 이런 죄를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처벌을 하는 거,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해서 처벌하는 게 이제 보통의 범죄들이고, 3번만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들어가는 거죠. 각각 그 내용 옆에다가 형량을 좀 적어 놓을까요? 형량. 금품 초과 수수죄는 1년 1천이고요. 2번에 자격증 양도죄도 1년 1천이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도 1년 1천이고요. 3번에 부정등록죄가 3년 3천이고, 5번에 거래총호망 운영 관련한 의무 위반죄도 1년 1천.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뭐 이렇게 이제 운영한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형량으로 따지면 4번도 틀린 거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취지는 성격. 그러니까 형량이 다른 거를 골라라 그러면 4번이 답이고, 형량 알잖아요, 형량. 근데 이제 성격이 다른 걸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3번밖에 없으니까. 4번이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중개될 상물 하자에 해당돼요. 거기 비밀이랑 하자랑 각각 동그라미 잡아볼게요. 비밀은 뭐 해야 돼? 지켜야 되고, 비밀은. 하자는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비밀이 중요해, 하자가 중요해? 하자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과 하자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게 맞다.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했다. 그럼 이거는 처벌할 수 없네요. 네. 보다 좀 큰 가치를 이행하려고 한 거니까. 이 중개부 전에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고객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피해를 본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거기 피해를 본에서부터 의사까지 밑줄 하시고, 이걸 세자로 반의사라고 하죠. 반의사.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반의사라고 합니다. 그럼 반의사가 있는 경우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3. 소공이 비밀로 하고 있는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질문. 그 세무공무원이 질문하는 게 공무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공무죠, 공무. 공무수행. 그러면 공익과 사익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밀은 사익이고, 그 공무는 공익이니까, 이렇게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 뭐가 우선하지 않고 똑같이 다 우선인데, 이런 경우에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야 되냐면 규정이 있어, 규정이. 그래서 뭐 어떤 그 담당 공무원의 뭐 업무상 질문이나, 또는 뭐 그 우리 뭐 국회 같은 데 나가서 청문을 한다든가, 또 뭐 법원에 나가서 우리가 증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을 때는 비밀 준수죄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이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익과 이제 사익이 충돌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4.
법인의 대표자가 중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누설했다는 얘기지요. 현재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상황이래. 그럼 고소가 없대, 고소가. 그러면 처벌해? 아니면 처벌할 수 없어? 처벌해야지. 고소하고는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현재 준수하고 있는 비밀에 대하여 면책 조항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 공무수행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한다든가 증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문제예요. 틀린 거 1번. 공탁으로 업무 보정을 하는 경우에 공탁으로 업무 보정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나요? 예, 왜? 사고가 늦게 터질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찾아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런 3년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3년은 공탁금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시효네, 시효. 그죠? 예, 그러면 정리. 공탁금 청구권 시효는 몇 년? 3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로 장소로 제공을 했대. 이 표현만 나오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개공이. 그래서 이제 결론 가보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로 열어주시고, 이걸 과실, 무과실 중에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사무소 빌려주지 말란 얘기죠. 예. 우리가 빌려주지 말아야 될 게 사무소도 있고, 또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고, 또 인장 이런 거. 인장도 빌려주면 양도대오로 봅니다. 그렇게 4가지는 빌려주면 안 돼. 돈도 빌려주지 말고. 예, 돈도. 예. 3. 공제제도에다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공제제도 채색하시고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증보험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러니까 중간 말은 볼 거 없고, 공제는 뭐다?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공제는 넓게 보험 안에 들어가요. 판례 지문인데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공제는 보험이다. 근데 보험은 공제다 이러면 또 안 돼. 예, 왜냐면 뭐가 좀 더 넓은 개념이야. 보험이 공제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4. 지역농어협동조합은 얼마 이상의 보증만 설정하면 되죠? 1,000만 원. 왜 1,000만 원만 한다 그랬어요? 일단 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고, 여러 물건 중에서 농지만을 얘가 이제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수하고 책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5번이 잘못됐고, 6번. 옳은 것 1.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공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2억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1번 문항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해주시고,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보증을 개인 같은 경우는 얼마만 설정하면 되죠? 1억. 예. 그런데 손해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주고, 얼마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그 대신 그게 보증기관에게 청구하는 내용과 개공한테 청구하는 내용은 다르죠. 예, 그러면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때는 1억만 달라고 해야죠. 왜냐면 1억 설정했으니까. 근데 개공한테 청구할 때는 전손해. 여기는 개공한테 청구한다 그랬으니까 전손해를 청구해야 되겠죠. 예. 어젠가 그 사고가 하나 났는데, 홍성에서 서울 올라오다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차고 타고 가다가 앞차가 25톤 차더라고. 25톤이면 엄청 큰 차인데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 차를 덮친 거예요. 예, 근데 그 바퀴가 엄청 큰 바퀴겠지. 25톤 차면 엄청 큰 거죠. 그냥 차만한 바퀴가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차를 이제 충돌을 했는데, 공교롭게 운전자가 남편, 부인이 옆에 이제 조수석에 탔고,
뒤에 큰 딸, 남편 뒤에 작은 딸.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탄 거야. 4명이. 큰 딸, 작은 딸. 근데 바퀴가 어디로 갔어요?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쪽.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여기를 덮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냥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죽었어. 이렇게는 경상. 뭐 다치긴 했는데 뭐 경상이고, 이렇게 그냥 딱 죽어. 저 같으면 틀었을 것 같은데. 안 돼? 본능이? 안 된다고? 순식간이라. 안 돼. 아니, 제 쪽으로 틀었을 것 같다고, 저 같으면. 제 쪽으로. 근데 이 사람은 반대쪽으로 틀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 그게 안타깝긴 하네. 그래서 조수석 위험해, 맞아요. 제 친구도 택시 타고 가다가 그냥 그 조수석 타고 가다가 그냥 즉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틀어버려가지고. 그게 본능인가 봐, 그죠?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뭐 부인이든 뭐 자식이든 아무리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저 트레이너 그 보험 들었을 때 대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인 뭐 가령 뭐 많이 들어봤어야 뭐 1억에서 3억 들었겠지 뭐. 그죠? 그럼 1억에서 3억 들었으면 3억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그 운전자, 그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또 추가로 또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보험회사는 설정된 금액만큼만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일이 다 있죠. 바퀴가 빠져가지고 바퀴가 덮쳐가지고 죽는 일도 다 있고. 128페이지 오시면 2번 문항, 보증을 설정한 계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돼.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는 즉시 하면 안 되고. 간극이 생기니까 안 돼. 그죠? 3.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을 설정한 계공이 사망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년 안에가 아니고 3년이죠. 4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계공은 10일 안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일 아니고 15일 안에. 채색을 좀 한번 할게요. 뭐 한 만큼을 보존한다고요? 부족한 만큼. 거기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지급한 만큼 이러면 안 돼요. 밑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만큼? 지급한 만큼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한 만큼? 부족한 만큼. 개인인데 2억 공탁해도 됩니까? 네. 근데 1억을 지급했다고 쳐요. 그러면 부족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보전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억을 공탁했는데 1억 5천을 지급했다고 쳐봐요. 2억 개인인데 2억 공탁했고 1억 5천 지급. 얼마만 보전하면 돼? 5천만 원만. 지급한 만큼이 아니라는 거 주의. 5번. 계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보증관계 증서 4번을 교부하고, 교부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정지. 이거 업무정지 아니고 100만 원 과태료. 손해배상에 관련된 설명과 증서 교부, 미교부니까. 7번이요. 옳은 것. 1번.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와 동시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무 보증은 언제 하지? 업무 개시 전에 해야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인 아닌 계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해야 할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들은 1억만 하는 거죠. 3.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계공은 15일 안에 지급한 만큼. 지급한 만큼 아니고 부족한 만큼.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때는 1억 원 아니고 1,000만 원. 5.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의뢰인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보수하고 의무하고 책임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8번 틀린 거 1. 계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번 문항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 그래? 무과실 아니고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왜 과실 책임이요? 첫 줄에 고의과실로 인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건 과실 책임이 맞고요. 이 개공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했다.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문항의 무슨 책임과 과실 책임과 2번 문항의 무과실 책임을 다 부담합니다. 3.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공제, 공탁을 해야 한다. 해야지요?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요. 업무 개시 5건이니까. 안 하면 제재가 상취.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상취. 4.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뒀대요.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뒀답니다. 해당 법인이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얼마? 5억을 해야 돼. 5억. 4억 아니에요? 네, 5억. 왜? 주된 사무소는 2억 들어가야 되니까. 5번 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간에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누구를 상대로는 다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개공을 상대로는 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맞고요. 9번까지 갈게요. 개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받고자 할 때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라고 했는데 거기 당사자 간에다가 밑줄 해주시고요. 누구랑 누가 합의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누구랑? 의뢰인이랑 누구랑? 개공이 합의를 해야지.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개공이 합의를 해줬다는 얘기는 개공이 인정한 거야. 뭘 인정해? 자기의 고의관실. 네. 근데 그게 합의서에서 단락을 끊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합의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개공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줬잖아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합의가 안 되면 다음 건,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화해조서나 판결문 같은 뭐 이런 어떤 그 제3의 어떤 그 기관에서 판결 받아야 돼. 법원이 뭐 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보증기관에 낼 때는 합의서를 내거나 판결문 같은 거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뭐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그래요. 합의하는 게. 근데 이제 누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개공이. 그럼 이제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개공이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안에 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다 찾아갔다는 전제하면 1억 가입했는데 1억 다 찾아갔어요. 이제 지급한 거야. 그럼 더 이상 줄 돈이 없잖아, 이제. 그러면 다시 가입해야지. 그리고 공탁금 중 뭐한 금액을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돼. 15일 안에. 3.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로 열어주시고. 과실, 무과실. 이것도 무과실이에요. 누구에 관련해서는요. 고용인과 관련해서는 개공은 잘못이 있던 없던 책임져줘야 되고요. 4. 개공이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절취, 상취에서 무보증 상태 업무하면 상취에 들어갑니다. 잘 나오고요, 시험에. 5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었고 누구한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고용인에게. 그로 인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도 개공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개공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개공한테 손해배상 책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